안녕하세요. 도브레이 국어입니다. 오늘은 수식어 읽기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비문학 독해를 할 때 이 수식어만 잘 읽어도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꽤나 많아서 비문학 독해 두 번째 시간으로 수식어 읽기를 선정하였습니다. 일단 수식어란 뭐냐면 어떤 특정한 단어를 꾸며주는 말을 수식어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새 옷 할 때 이 새가 옷을 꾸며주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수식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비문학 독해에서 왜 중요한지 지금 나온 지문 있죠? 여기 2016년 9월 B형 문제인데 학년은 고3이고요. 2016년 9월 고3 B형 문제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단부터 저랑 같이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되는 설명이 나와 있죠. 이 설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자 과학 철학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 이론을 제시해 왔다. 그러니까 설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자 여러 가지 이론을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이 체계적인 설명 이론을 제시한 햄펠에 따르면, 자, 햄펠이 나왔네요. 그쵸? 설명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어야 한다. 이 설명에 대해서 햄펠이 설명을 했는데 햄펠에 따르면 설명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논증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형식을 띈다. 따라서 설명을 하는 부분인 설명항은 전제에 해당하며, 자, 설명을 하는 부분은 전제라고 하죠. 그렇죠?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인 피설명항은 결론에 해당한다. 피설명항은 결론이라고 합니다. 햄펠에 따르면 설명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수업할 수식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모두인데요. 학생들은 이 문장을 대부분 그냥 쑥 읽어버립니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비문학 지문에서는 수식어가 나오면은 항상 긴장을 해야 돼요. 그냥 쑥 읽으면 안 되고 이 모두에 집중을 해야 된다. 왜냐면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설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충족을 못해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쵸? 이 글은 지금 설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걸 설명하는 글인데 어쨌든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 모두라는 조건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비문학을 읽을 때도 이런 모두와 같은 수식어가 있을 때는 항상 긴장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첫째, 그 다음에 둘째, 그 다음에 셋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첫째, 둘째, 셋째 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햄펠에 따른 설명이 된다. 뭐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조건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설명이 될 수 있을까? 첫째, 설명항에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처럼 보편적인 법칙 또는 보편 법칙의 역할을 하는 명제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렇죠? 둘째는 보편 법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맥락을 나타내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와 같은 선행 조건이 설명항에 하나 있어야 된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렇죠? 셋째, 피설명항은 설명항으로부터 건전한 논증을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첫째, 둘째, 셋째로 나오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은 완벽히 이해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첫째 조건이 뭔지, 둘째 조건이 뭔지, 셋째 조건이 뭔지 대충 밑줄만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어차피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히 기억해봤자 지문 요까지 읽었을 때 까먹기 때문에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읽으면 됩니다. 대신 절대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읽어야 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모두라는 수식어인데요. 어쨌든 이 모두에 초점을 둔다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설명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18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59%라고 나오는데요. 난이도를 치면은 중상에 해당하는 꽤나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왜 학생들이 이 문제를 많이 틀렸는가? 제 생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식어를 제대로 읽지 않았다. 그냥 물 흐르듯이 읽어버렸다. 여기서 나온 중요한 수식어가 이 모두였잖아요. 그쵸?
다시 한번 보면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설명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모두를 잘 읽었다면 이 문제를 안 틀렸을 건데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1번. 어떤 것이 건전한 논증이면 그것은 반드시 설명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쵸? 요 반드시도 수식어이기 때문에 잘 읽어야 되겠죠. 그쵸? 자, 여기 왼쪽에 한번 보시면 셋째, 건전한 논증을 통해 도출되면은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설명이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건전한 논증을 통해 도출되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반드시 설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간단히 답이 1번이 나왔는데요. 나머지 3번을 14%의 학생들이 골랐고 그 다음에 요거를 13%의 학생들이 골랐는데 일단 1번 즉 모두를 잘 안 읽었기 때문에 1번을 배제하고 읽다 보니까 딱히 고를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쵸? 그래서 3번과 4번 중에서 그럴싸한 걸 골랐다가 틀렸다라고 저희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2016년 9월 B 고3 문제를 통해서 한번 수식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비문학을 읽을 때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물 흐르듯이 그냥 읽어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런 중요한 조건인 수식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긴장하면서 읽으시면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독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좀 복습만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비문학을 읽을 때 이렇게 수식어에 집중을 한다라고 했는데 혹시 1차 시에는 뭘 설명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바로 이 하지만 그 다음에 그러나와 같은 접속사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비문학을 읽을 때는 이런 하지만 그러나와 같이 역접을 나타내는 이런 접속사들 뒤에는 항상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두세 번씩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항상 시험에 나오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 수식 같은 경우에는 얘들에 비해서 그렇게 출제되는 빈도가 높진 않지만 꽤나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 수식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평이나 수능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는 시간이 흐른 후에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독해할 때 제가 알려준 이 수식어를 잘 읽는 독해 전략을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문학 독해 방법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